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밤은 항상 길었다. 이 낡은 반지하 편의점은 세상의 모든 그림자를 들이마시는 듯 희미한 형광등 불빛마저도 금방 삼켜버리곤 했다. 희미한 불빛은 천장에 누렇게 변색된 얼룩과 곰팡이 핀 벽지를 더욱 도드라지게 비추었다. 습기 먹은 공기에는 싸구려 커피와 컵라면 냄새, 그리고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뒤섞여 희미하게 코끝을 자극했다. 눅눅한 냄새는 그녀의 옷깃에 스며들어 마치 그녀의 일부인 양 느껴졌다. 달아빠진 리놀륨 바닥은 걸을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고 그 소리는 그녀의 지친 발걸음과 절묘하게 맞아떨어졌다. 계산대 너머로 보이는 밖은 짙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고 간간히 지나가는 자동차 헤드라이트 불빛만이 이 도시가 아직 숨쉬고 있음을 알리는 유일한 신호였다. 길고 긴 밤. 그녀의 이름은 강유리. 그리고 이곳은 그녀의 세상이었다. 이 세상은 딱히 아름답지도 특별하지도 않았다. 그저 지독히 현실적이고 끝없이 반복되는 고단함의 연속일 뿐이었다. 그녀의 삶은 마치 꺼져가는 촛불처럼 위태롭고 몸이 건조했다. 그녀는 어떤 기대나 희망도 가지지 않으려 애썼다.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으리라. 희망이 없으면 좌절도 없으리라. 그렇게 스스로를 납득시키며 그녀는 감정의 껍질 속에 자신을 가두었다. 그녀의 창백한 얼굴에는 늘 그림자가 드리워 있었고 쌍꺼풀 없는 눈매는 무언가를 포기한 듯 흐릿했다. 마치 먼지 쌓인 인형처럼 생기 없는 모습이었다. 그녀의 긴 검은 생머리마저도 활력을 잃은 듯 축 늘어져 있었다. 낡은 라디오에서는 언제나처럼 잡음 섞인 이막이 흘러나왔다. 보통은 흘려듣는 소음일 뿐이었다. 편의점 냉장고의 윙 하는 소리, 도로를 스쳐 지나가는 차들의 웅웅거리는 소리에 묻혀 라디오의 소리는 그저 배경의 일부였다. 그녀의 삶은 늘 그랬다. 흘려보내고 잊어버리고 그저 묵묵히 버텨내는 것. 30대 중반에 접어든 그녀에게 미래는 희미한 안개처럼 보였고 과거는 잊고 싶은 상처투성이었다. 어깨를 짓누르는 삶의 무게는 너무나 익숙해서 때로는 통증조차 느껴지지 않을 정도였다. 그녀는 더 이상 실망하거나 상처받지 않기 위해 삶에 대한 어떤 기대나 희망도 가지지 않으려 노력했다. 그러나 그날 밤은 달랐다. 여느 때처럼 손님 하나 없는 고요한 시간. 시계대늘은 새벽 2시를 훌쩍 넘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계산대 위 낡은 주전자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물을 컵라면에 붓고 있었다. 훅 끼쳐오는 뜨거운 증기 냄새는 그녀의 무감각한 일상을 더욱 선명하게 만들었다. 그저 늘 하던 일이었다. 그때였다. 지직거리는 주파수 사이로 갑자기 낯선 목소리가 비집고 들어왔다. 처음엔 그저 우연한 혼선이라고 생각했다. 라디오의 다이얼을 만져볼까 잠시 망설였다. 낡은 다이얼에 손을 뻗으려는 순간, 다음 순간 그녀의 심장은 마치 번개라도 맞은 듯 쿵! 하고 내려앉았다. 컵라면을 쥐고 있던 손이 자신도 모르게 파르르 떠르렸다. 뜨거운 물이 손등에 튀었지만 그녀는 통증을 느낄 새도 없었다. 모든 감각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에 흡수되었다. 온몸에 털끝이 쭉 펴서는 소름이 돋았다. 라디오에서는 천호그룹 유산 상속 전쟁의 핵심이 강유리 제거이며 이는 박서진의 명령 아래 반지하 감시와 전세 사기를 통한 완벽한 은폐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섬뜩한 내용이 흘러나왔다. 그 목소리는 너무나 또렷했다. 강유리, 그녀의 이름이었다. 평범히 그지없는 자신, 반지하 편의점에서 밤새워 일하는 30대 여성 강유리. 매일 아침 햇볕 한 줌 제대로 들지 않는 반지하 방에서 눈을 뜨고 밤에는 편의점의 차가운 냉기가 스미는 계산대 앞에서 시간을 보내는 그녀. 그런 자신의 이름이 감히 천우그룹이라는 대한민국 최고 명문가의 이름과 함께 그것도 유산 상속 전쟁, 제거, 감시, 전세 사기 같은 섬뜩한 단어들과 엮여 흘러나오다니. 그녀는 두 눈을 비볐다. 분명 피곤해서 환청이 들리는 것일 테리요. 아니 꿈속에서나 나올 법한 악몽일 것이라 스스로를 설득하려 애썼다. 그녀의 이성적인 부부는
이 터무니없는 상황을 부인하려 애썼다. 그러나 차가운 현실은 그녀의 기대를 저버렸다. 라디오는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선명하게 마치 그녀의 귓가에 대고 속삭이는 것처럼 들려왔다. 그녀의 눈앞에 놓인 컵라면에서 피어나는 김이 뿌옇게 시야를 가렸지만 그녀는 숟가락조차 들 수 없었다. 온몸의 신경이, 심장의 모든 박동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소리에 집중되었다. 편의점 내부에 윙하는 냉장고 소리조차도 그녀의 귀에는 멀리서 들려오는 기계음처럼 아득하게 들렸다. 시간의 흐름마저 멈춘 듯 공간은 얼어붙었다. 그녀의 창백한 얼굴에는 혼란과 공포가 뒤섞여 있었다. 목소리는 강유리가 자신의 정체를 영원히 알지 못하게 하고 설령 알게 된다 해도 그 어떤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고립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반지하 전세 사기는 시작에 불과라며 그녀를 이 반지하 구석에 영원히 묶어두어 햇볕 한 줌 없는 어둠 속에서 존재가 서서히 시들어 사라지도록 마치 세상에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완벽히 지워버리겠다고 속삭였다. 그녀의 모든 기억은 조작되어 자신이 버려진 아이라는 사실만 기억해야 할 뿐이라는 잔혹한 계획이었다. 충격이었다. 등골을 타고 흐르는 소름이 온몸을 얼어붙게 했다. 라디오는 마치 그녀에게만 속삭이듯 그녀의 귀에 못을 박듯 깎혀들었다. 차가운 땀방울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다. 손끝이 저릿했고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 목구멍까지 치솟을 것 같았다. 머릿속이 온통 백지장이 되었다가 다시 수많은 질문들로 채워졌다. 왜? 누가? 왜 나를? 왜 20년이 지난 지금 이 진실이 내게 밝혀진 걸까?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이 낡고 비좁은 공간, 낡은 라디오, 낡은 물건들이 가득한 진열대. 진열된 과자 봉지들의 바스락거리는 소리조차 낯설게 들렸다. 이 모든 것이 마치 거대한 연극 무대의 소품처럼 느껴졌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이 주파수를 해킹해 이 편의점에만 들리게끔 도청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내용은 그녀의 삶 전체를 뒤흔드는 충격적인 진실이었다. 그녀가 명문가에 버려진 사생아이며 유산 상속 전쟁의 핵심 표적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녀의 모든 불운이 누군가의 치밀한 계획 아래 놓여 있었다는 것. 그녀의 삶은 그저 누군가의 각본 속 주인공에 불과했다는 잔혹한 진실. 믿었던 세상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는 경험이었다. 그녀는 아무것도 잡을 수 없었고 아무것도 믿을 수 없었다. 이 세상이 거대한 거짓말 위에 세워진 무대였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 그녀는 깊은 심연 속으로 빠져드는 듯했다. 그녀의 내면은 비명 지르고 있었다. 강유리, 그 이름 석자가 어둠 속에서 차갑게 빛나는 칼날처럼 느껴졌다. 손에 들린 컵라면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녀의 평범했던 삶이 얇은 막처럼 순식간에 찢어발겨지는 순간이었다. 파국은 그렇게 낡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몇 마디 말로 시작되었다. 편의점의 낡은 시계는 틱톡 소리를 내며 무심하게 흘러갔지만 그녀에게는 시간이 멈춘 듯 느껴졌다. 그녀는 이제 막 그 지독한 게임의 존재를 깨달았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가슴 속에는 이제껏 느껴보지 못했던 차가운 분노와 함께 알 수 없는 힘이 움트기 시작했다. 그 힘은 그녀를 짓누르던 모든 고통을 집어삼키고 새로운 투지로 변모하는 듯했다. 그녀의 창백한 얼굴 위로 이제껏 본 적 없는 결연한 표정이 떠올랐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희미함이 없었다. 오직 차가운 복수심만이 불타오르고 있었다. 그녀의 심장 박동은 격렬했지만 그만큼 그녀의 정신은 더욱 또렷해지고 있었다. 그녀는 마치 오랜 잠에서 깨어난 맹수처럼 서서히 눈을 뜨고 있었다. 밤새도록 라디오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그녀의 뇌리를 떠나지 않았다. 강유리, 천우그룹, 유산 상속 전쟁. 조각난 퍼즐들이 비로소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했다. 그녀의 지독한 가난, 이유 없는 전세 사기, 늘 외로웠던 어린 시절, 모든 불행의 조각들이 거대한 그림을 완성하고 있었다. 그림의 중심에는 이제 막 밝혀진 그녀의 잔혹한 출생의 비밀이 선명히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의 삶 전체를 지배했던 막연한 불행의 감각이 이제는 구체적인 실체로 눈앞에 드러난 것이다. 그동안 그녀를 괴롭혔던 모든 불운이 실은 누군가의 의도된 악이었음을 깨닫자 공포는 서서히 분노로, 분노는 얼음처럼 차가운 결심으로 바뀌어갔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의 흐릿함을 벗어던지고 날카로운 광채를 뿜어냈다.
그 광채는 어둠 속에서도 길을 찾는 맹수의 눈빛처럼 번뜩였다. 그녀는 편의점 테이블에 앉아 스마트폰 화면을 응시했다. 차가운 유리창 밖으로는 여전히 어둠이 짙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뜨거운 불길이 일렁하고 있었다. 천호그룹. 검색창에 입력하자마자 쏟아져 나오는 정보들은 화려함과 권력, 그리고 숨막히는 암투의 세계를 보여주었다. 휘황찬란한 빌딩, 값비싼 미술품, 명문가 사람들의 웃는 얼굴. 그녀의 손끝에서 느껴지는 스마트폰의 차가운 감촉이 현실감을 더했다. 그곳은 그녀가 살던 반지하 세상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이질적인 공간이었다. 마치 다른 행성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천우그룹 웹사이트의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그녀가 사는 반지하 편의점의 낡은 포스터가 극명한 대비를 이루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인물은 박서진이었다. 천우그룹의 공식 상속녀, 냉철하고 지적인 사업가. 그녀의 외모는 마치 얼음 조각처럼 완벽했지만 그 뒤로 숨겨진 오만함과 잔인함이 사진을 뚫고 나오는 듯했다. 그녀의 날카로운 눈매는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 차가웠고 완벽하게 정돈된 단발머리는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그녀의 성격을 대변하는 듯 보였다. 라디오에서 언급된 박서진의 명령. 그 말이 뼈아프게 가슴에 박혔다. 이복 언니의 존재는 그녀가 겪었던 모든 고풍과 굴욕의 근원이자 동시에 벗어날 수 없는 족쇄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박서진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쓸어보았다. 피가 섞인 가족이라는 게 이렇게 잔인할 수 있을까? 핏줄이 이토록 잔혹한 운명을 선사할 수 있다는 사실에 그녀는 치를 떨었다. 그 차가운 액정 너머로 박서진의 비웃음 소리가 들려오는 듯했다. 이제 강유리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무력한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루나라는 또 다른 이름이 있었다. SNS 팔로워 수백만에 달하는 유명 인플루언서 루나. 겉으로는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나누는 듯 보였지만 사실 루나는 누구보다 뛰어난 정보 수집 능력과 사람의 마음을 꿰뚫는 통찰력을 가진 치밀한 전략가였다. 그녀는 지난 세월 동안 수많은 정보를 모으고 다양한 인맥을 쌓아왔다. 그것은 단순히 유행을 좇는 행위가 아니었다. 언젠가 다가올 미지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그녀만의 생존 전력이었다. 그녀의 갸름한 얼굴선은 평소에는 순하게 웃고 있었지만 지금은 날카로운 광채를 뿜어내고 있었다. 루나라는 가면을 쓰고 살아온 세월이 아이러니하게도 그녀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를 쥐어준 셈이었다. 그녀는 마치 무대 위의 배우처럼 자신의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하며 복수를 준비했다. 그녀의 늘씬하고 유연한 체형은 그녀에게 자신감을 더했고 몸에 딱 붙는 드레스를 입었을 때의 강렬한 매력은 인플루언서 루나의 가장 큰 무기였다. 그녀는 루나로서의 능력을 총동원하기 시작했다. SNS를 통해 얻은 간접적인 정보들, 그리고 은밀히 접근할 수 있는 여러 채널들을 파고들었다. 밤낮 없이 자료를 분석하고 익명으로 사람들을 접촉했다. 잠시 눈을 붙인 후 다시 컴퓨터 화면을 응시하기를 반복했다. 편의점 업무를 마친 후에도 그녀의 밤은 정보의 바다를 헤매는 시간으로 채워졌다. 커피와 에너지 드링크로 버티며 그녀는 한 줄기 빛을 찾기 위해 발버둥 쳤다. 며칠 밤낮의 사투 끝에 그녀는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다. 천우그룹의 유산 상속은 단순히 재산 규모를 넘어선 권력과 명예를 둘러싼 피 튀기는 전쟁이었다. 그리고 그 전쟁의 한복판에 잊혀진 존재였던 강유리가 숨겨진 핵폭탄처럼 존재하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이 천우그룹의 어두운 과거와 얽혀 있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었지만 동시에 그녀에게 알 수 없는 힘을 주었다. 마치 잃어버렸던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찾은 기분이었다. 거대한 음모의 실타래가 서서히 풀려나가고 있었다. 그녀는 퍼즐 조각 하나하나를 맞추듯 조심스럽게 진실에 다가섰다. 과거에 희미했던 그림자가 이제는 선명한 실체로 다가오는 듯했다. 그녀의 전세 사기. 단순한 사기가 아니었다. 반지하 편의점에 묶여 그녀의 일거수일조죽을 감시하기 위한 완벽한 장치였다. 낡은 상문 틈으로 새어들어오는 희미한 달빛조차 그녀의 모든 것을 비추는 감시자의 눈처럼 느껴졌다.
벽에 걸린 낡은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다. 누군가 그녀를 이곳에 가둬두고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 누군가는 누구일까? 박서진? 아니면 다른 숨겨진 세력? 그녀는 갑자기 섬뜩한 생각에 사로잡혔다. 어쩌면 가장 가까운 곳에 가장 믿었던 사람이 그 배후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 생각은 얼음처럼 차가운 칼날이 그녀의 심장을 찔렀다. 그녀의 입술은 붉고 도톰했지만 지금은 핏기가 가신 채 바싹 말라 있었다. 숨이 가빠왔다. 심장이 격렬하게 뛰는 소리가 귓가에 울렸다. 주변의 모든 소리가 그녀의 심장 소리에 묻히는 듯했다. 그때였다. 낡은 편의점 문이 비걱거리며 열리고 익숙한 그림자가 들어섰다. 최민준, 그녀의 남편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늘 그랬듯 순진하고 다정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부드러운 인상의 둥근 얼굴형, 미소 지을 때마다 눈가에 잡히는 선한 눈매. 평소라면 안심했을 그 모습이 그녀의 눈에는 전과 다르게 보였다. 가면처럼 섬뜩하게. 그의 발소리가 그녀의 심장소리처럼 크게 들렸다. 그의 몸에서 풍겨오는 익숙한 비누 냄새조차 이제는 역겹게 느껴졌다. 그녀의 의식은 그 미소 뒤에 숨겨진 그림자를 쫓았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의식은 20년 전의 비극적인 밤을 떠올렸다. 그날 밤 서울에는 빗줄기가 폭포처럼 쏟아졌다. 6살이었던 유리는 낡은 인형을 꼭 안고 덜덜 떨고 있었다. 낯선 어둠, 낯선 냄새, 차갑고 습한 공기가 작은 폐부를 찔러왔다. 분명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크고 따뜻한 집, 화려한 그림들로 가득 찬 방에 있었다. 높은 천장, 부드러운 카페트, 햇살 가득한 창문들, 세밀하게 조각된 가구들과 반짝이는 샹벨리에, 새하얀 침대 시트와 부드러운 이불, 엄마의 부드러운 손길과 아빠의 다정한 목소리, 모든 것이 줌처럼 아득했다. 그녀의 작은 손은 인형의 낡은 천을 꼭 붙잡았다. 인형의 눈동자는 이미 떨어져 나간 지 오래였지만 그녀에게는 유일한 친구이자 위안이었다. 그녀는 인형의 솜털에 얼굴을 파묻고 모든 악몽이 사라지기를 빌었다. 하지만 악몽은 현실이었다. 그녀는 흐릿한 기억 속에서 어른들의 대화를 엿듣고 있었다. 방음이 잘 되지 않는 낡은 벽 너머에서 2명의 남자가 거친 목소리로 속삭였다. 담배 연기 냄새와 짙은 알코올 냄새가 섞여 공기 중에 떠돌았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담뱃불이 마치 괴물의 눈처럼 느껴졌다. 그들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고 어린 유리의 가슴을 철렁하게 만들었다. 그녀의 심장은 작은 새처럼 파닥거렸다. 어른들의 대화는 천우그룹 회장의 뜻이 유리가 살아있는 한 박서진 상무의 입지가 위태로울 수밖에 없음을, 그리고 유전자 검색 결과까지 나왔으니 이대로 둘 수는 없다는 내용이었다. 회장의 유언을 거스를 수는 없지만 박서진 상무의 미래를 망칠 수도 없다며 모든 것을 박서진이 물려받아야 한다가 주장했다. 또 다른 목소리는 사생아라 해도 핏줄은 핏줄이라 세장 사람들이 알게 되면 큰 문제가 될 것이며 완전히 없애는 것은 위험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그림자도 없이 완벽하게 사라지게 하고 흔적조차 남기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서진 상무에게 그런 존재 자체가 수치일 테니 철저히 지워야 한다는 냉혹한 말도 들렸다. 결국 그들은 계획대로 유리를 가짜 부모에게 넘겨 신분 세탁을 하고 절대로 찾을 수 없는 시골의 낡은 집으로 보내기로 했다.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도록 완벽히 잊혀지게, 존재 자체가 사라지게 하라는 말과 함께 아이의 기억 속에서도 천우그룹의 흔적을 지워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영원히 만들겠다고 했다. 그 아이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이 방법이 최선이라는 궤변도 덧붙였다. 사생아, 가짜 부모, 존재 자체가 사라지게. 어린 유리는 그 단어들의 무게를 감히 헤아릴 수 없었다. 그저 무섭고 엄마 아빠가 보고 싶을 뿐이었다. 그녀는 낡은 담요를 뒤집어 쓰고 흐느꼈다.
빗소리가 아이의 울음소리를 삼켰고 세상은 그 작은 존재를 기꺼이 지워버리는 듯했다. 차가운 바닥에서 느껴지는 습기가 작은 몸을 더욱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녀는 그 밤의 비명과 함께 자신이 세상에서 지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 밤은 그녀의 유년기를 영원히 찢어발겼다. 따뜻했던 기억들은 잔혹한 밤의 폭풍우 속에서 산산조각 났다. 그녀는 자신이 사라져도 아무도 찾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차가운 절망감을 느꼈다. 몇 년 후 그녀는 가짜 부모의 손에 이끌려 반지하 방으로 향했다. 그곳은 비가 오면 물이 차오르고 햇빛 한 줌 들지 않는 어두운 공간이었다. 벽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퀴퀴한 흙냄새가 늘 그녀를 감쌌다. 진짜 부모가 누구인지 묻는 그녀에게 그들은 언제나 너는 버려진 아이 라고 멜모차게 대답했다. 멸시와 조롱이 섞인 그들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그녀의 심장을 파고들었다. 버려진 아이. 그 단어는 그녀의 심장에 깊은 멍을 남겼다. 그러나 유리는 꺾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 멍은 그녀를 단단하게 만들었다. 언젠가 자신을 버린 세상에 맞설 힘을 기르겠다는 결심. 그렇게 강유리는 루나라는 또 다른 자신을 만들어냈다. SNS 세상에서 그녀는 누구보다 밝고 사랑받는 존재로 위장했다. 그것은 진짜 자신을 감추기 위한 완벽한 가면이었다. 그녀의 길고 검은 생머리는 청순하면서도 때로는 그 가면 뒤에 도발적인 매력을 숨기는 듯했다. 그녀는 그 가면을 쓰고 세상에 자신을 드러냈지만 그 누구도 가면 아래의 진짜 얼굴을 알아채지 못했다. 수백만의 팔로워들은 루나의 행복한 일상을 보며 위로받았지만 진짜 강효리는 홀로 어둠 속에서 칼날을 갈고 있었다. 그녀의 유연한 체형은 댄스와 요가로 다져졌지만 그 유연함은 언제든 날카로운 칼날처럼 변할 수 있었다. 과거의 기억에서 벗어난 그녀의 눈은 다시 현실의 최민준을 마주했다. 그의 가정한 미소는 더 이상 그녀의 눈을 속일 수 없었다. 반지하 감시, 전세 사기. 이 모든 것의 중심엔 민준이 있었다. 그녀는 확신했다. 민준의 눈빛은 순진한 척했지만 그 속에는 어딘가 모르게 불안하고 날카로운 욕망이 도사리고 있었다. 그의 살짝 처진 눈꼬리와 입꼬리는 애처로워 보였지만 이제는 그 모습마저도 위선으로 느껴졌다. 그녀의 창백한 피부 위로 분노의 혈관이 희미하게 드러났다. 핏기 없는 입술이 굳게 다물어졌다. 그녀의 심장에서는 배신감의 독이 서서히 퍼져나가는 듯했다. 그녀는 민준의 일거일도족을 관찰했다. 새벽 3시. 그가 잠이 든 줄 알았더니 들려오는 희미한 진동소리. 늘 잠든 척하다가 그녀가 잠든 것을 확인하면 슬그머니 일어나 현관으로 나가는 모습. 차가운 현관 문이 닫히는 소리는 그녀의 심장을 쿵 하고 울렸다. 샤워할 때도 꼭 가지고 들어가는 방수백숙 휴대폰.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회사 일 때문에 피곤하다며 졸음 섞인 목소리로 변명하는 그의 모습. 그리고 언제나 그랬듯이 피곤해서 잠들었다는 그의 거짓말들. 모든 것이 퍼즐처럼 맞춰지고 있었다. 민주는 분명 그녀의 감시자여자 이 거대한 음모의 일부였다. 어쩌면 그 이상일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직감이 그녀의 머릿속을 스쳤다. 그녀는 갑자기 섬뜩한 생각이 사로잡혔다. 어쩌면 가장 가까운 곳에 가장 믿었던 사람이 그 배후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 생각은 얼음처럼 차가운 칼날이 되어 그녀의 심장을 찔렀다. 그녀의 입술은 불꽃 도톰했지만 지금은 핏기가 신 채 바싹 말라 있었다. 숨이 가빠왔다. 심장이 격렬하게 뛰는 소리가 귀에 울렸다. 주변의 모든 소리가 그녀의 심장 소리에 묻히는 듯했다. 그때였다. 낡은 편의점 문이 삐꺼덕거리며 열렸고 익숙한 그림자가 들어섰다. 최민준, 그녀의 남편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잔뜩 겁에 질린 표정이 역력했다. 그는 유리가 자신을 부를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의 눈은 놀람과 공포로 커져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그의 곱슬기 있는 파란색 머리는 평소보다 더 흐트러져 있었고 그의 넉살 좋은 미소는 온데간데 없는 듯했다. 그의 등장으로 편의점 안의 긴장감은 극에 달했다.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세 사람의 시선이 교차했다. 민준의 눈빛은 마치 덫에 걸린 짐승처럼 절박하게 흔들렸다. 유리는 루나로서의 영향력을 그리고 반지하 편의점 알바생으로서 얻은 생존력을 총동원해 복수를 위한 치밀한 함정을 파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의도대로 움직이는 꼭두각시가 아니었다. 이제 게임은 그녀의 방식대로 진행될 참이었다. 그녀는 라이브 방송을 준비했다. 수많은 팔로워들이 그녀의 방송을 기다리고 있을 터였다. 세상에 진정한 강유리의 존재를 알릴 준비를 마쳤다. 그것은 단순한 폭로가 아니었다. 그녀를 조롱하고 파멸시키려 했던 모든 이들을 향한 가장 잔혹하고 파격적인 복수의 서막이 될 터였다. 그녀는 마치 사냥꾼처럼 먹잇감을 향해 조용히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눈빛은 복수심으로 이글거렸다. 붉고 도톰한 입술은 굳게 다물어져 있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야 할 시간이었다. 그녀의 심장에서는 차가운 복수의 피가 뜨겁게 끓어오르고 있었다. 편의점 반지하 구석에 놓인 낡은 라디오는 이제 더 이상 단순한 소음 발생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강유리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든 경고이자 복수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그녀는 루나로서의 라이브 방송을 준비했다. 낡은 카메라는 그녀의 갸름한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화면 속 그녀는 평소처럼 단아하고 청순한 모습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감출 수 없는 복수의 불꽃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머리를 정리하고 얼굴에 스며든 긴장감을 억누르려 했었다. 그녀의 긴 생머리는 마치 검은 폭포처럼 어깨 위로 흘러내렸다. 제목은 반지하 인플루언서, 숨겨진 진실을 폭로하다. 사람들은 호기심에 들끓을 터였다. 단순한 루나의 솔직 고백 라이브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녀의 진짜 목표는 달랐다. 그녀는 박서진을 이 편의점으로 유인했다. 천우그룹의 공식 상속료가 반지하 편의점이라니 어불성설이라 생각하겠지만 유리는 서진의 오만함과 그녀의 취약점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다. 박서진은 절대 천우그룹의 명성에 흠집이 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인물이었다. 천우그룹 유산 상속과 관련된 결정적인 증거라는 미끼는 서진에게는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었다. 유리는 그 증거를 라이브 방송을 통해 공개할 것이라고 서진에게 은밀히 흘렸다. 서진은 어떤 수를 써서라도 그것을 막으러 올 것이다. 직접 나서서 유리를 막지 못하면 천우그룹의 명성에 큰 흠집이 날 테니까. 그녀는 박서진의 도착 시간을 계산하며 마지막으로 조명과 음영을 점검했다. 낡은 형광등은 위태롭게 깜빡였지만 그녀의 의지는 흔들림 없었다. 모든 것이 완벽해야 했다. 작은 실수 하나가 모든 계획을 망칠 수도 있었다. 그녀의 손에서는 차가운 땀이 흘렀지만 그녀의 마음은 얼음처럼 단단했다. 그녀의 심장은 마치 북소리처럼 격렬하게 울리고 있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고통 속에서도 그녀는 팡온을 유지했다. 예상대로였다. 밤 늦은 시간 검은 세단 한 대가 편의점 앞에 멈춰섰고 엔진 소리가 고요한 밤거리를 갈랐다. 완벽한 맞춤 수트를 차려입은 박서진이 냉랭한 표정으로 들어섰다. 그녀의 가늘고 긴 눈매는 차가운 카리스마를 뿜고 완벽하게 정돈된 단발머리는 그녀의 빈틈없는 성격을 반영하는 듯했다. 희미하게 풍기는 고급 향수 냄새는 이 낡고 퀴퀴한 편의점 공기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그녀는 주변을 경멸하듯 훑어보았고 그 시선은 낡은 진열대와 빛바랜 포스터를 스쳐 지나갔다. 마치 더러운 곳을 피하듯이 그녀의 발걸음은 조심스러웠지만 위압적이었다. 그녀의 뒤에는 2명의 건장한 경호원이 그림자처럼 따라붙었다. 경호원들의 덩치가 좁은 통로를 가득 메웠고 그들의 무뚝뚝한 표정은 위협적이었다. 편의점 안의 공기는 갑자기 싸늘하게 얼어붙는 듯했다. 모든 소리가 사라진 듯 오직 긴장감만이 공간을 채웠다. 박서진의 존재는 낡은 편의점의 모든 것을 압도했다.
박서진은 그녀를 향해 강유리가 생각보다 상황 파악이 빠른데 일단 낡은 편의점에서 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냐고 비웃었다. 감히 자신을 협박하려 드는 강유리 같은 존재 자체가 역겹고 하수구에서 기어나온 벌레처럼 느껴진다고 말했다. 이런 곳에서 일을 꾸민다는 자체가 우스꽝스럽다는 경멸도 섞여 있었다. 그녀는 강유리가 애초에 아무것도 아니었으며 그저 버려져 조용히 사라져야 할 운명이라고 단언했다. 자신이 오랫동안 강유리를 감시하며 모든 시나리오를 썼는데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며 겨우 라디오 방송 하나로 자신을 협박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건 아니냐고 비웃었다. 이 꼴이 둔 강유리를 보니 자신이 얼마나 완벽했는지 다시 한번 깨닫는다며 자신의 유일한 실책은 강유리를 완전히 죽이지 않은 것뿐이라지만 그마저도 자신을 방해하지 못했다고 오만하게 말했다. 유리는 미소 지었다. 그녀의 심장은 요동쳤지만 표정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이 순간을 위해 그녀는 수십 년간 칼날을 갈아왔는데 박서진은 모든 것이 계획대로였다며 오만하게 웃었지만 그녀는 한 가지 간과하고 있었다. 강유리는 박서진의 손바닥에서 놀아나는 인형이 아니라는 것을. 그녀는 이 순간의 짜릿한 긴장감과 곧 터져나올 파국을 즐기는 듯했다. 그녀의 내면은 이미 폭풍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겉으로는 완벽히 평온했다. 그녀의 눈빛은 박서진의 오만함을 조롱하는 듯 번쩍였다. 그녀의 핏기 없는 입술은 차가운 결심을 드러내고 있었다. 유리는 스마트폰을 들었다. 라이브 방송은 이미 시작되었다. 화면 속 댓글창에는 수많은 팔로워들의 메시지가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있었다. 루나 언니 무슨 일이에요? 오랜만에 라이브 너무 예뻐요. 언니 항상 응원해요. 그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곧 펼쳐질 진실의 열광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유리는 박서진의 시나리오는 훌륭했고 그녀가 던져준 미끼를 물고 의도대로 움직이는 꼭두각시 연기는 완벽했으며 자신도 제 연기에 감탄할 지경이었다고 비웃었다. 하지만 이제 그 연극을 끝낼 시간이며 박서진이 쓴 각본은 폐기 처분될 것이라며 그녀는 더 이상 연출자가 아니라고 선언했다. 유리는 박서진이 한 가지를 놓쳤다고 덧붙였다. 이 게임의 진정한 연출자는 그녀가 아니었으며 박서진은 그저 또 다른 누군가의 각본 속에서 강유리를 움직이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했을 뿐이라고 꼬집었다. 박서진이 조롱했던 이 반지하 편의점에서 그녀의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며 그녀의 철옹성 같던 세상이 이 낡은 바닥 위에서 산산조각 날 것이고 그녀의 오만함이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차갑게 경고했다. 유리는 옆에 놓인 낡은 라디오를 가리켰다. 라디오에서는 여전히 아무런 소리도 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침묵은 오히려 폭풍 전야의 고요함처럼 느껴졌다. 낡은 라디오의 다이얼이 마치 그녀의 운명을 가리키는 나침반처럼 보였다. 유리는 라디오에서 자신에게 진실을 알려준 사람이 박서진이 설치한 감시장치에서 나온 목소리가 아니라 그녀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던 누군가의 목소리였다고 말했다. 그것은 박서진의 심장부에 칼을 꽂으려는 배신자의 목소리였으며 박서진이 가장 신뢰했던 인물, 그녀의 그림자처럼 붙어 다니며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자, 심지어 그녀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까지도 알고 있는 자의 목소리였다. 박서진의 얼굴에서 오만한 미소가 사라졌다. 그녀의 날카로운 턱선이 굳어졌다. 그녀의 눈빛에 당황스러움과 함께 섬뜩한 의심이 스쳤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경호원들은 불안한 시선으로 서로를 마주보았다. 편의점 내부의 퀴퀴한 냄새가 갑자기 박서진의 코를 찌르는 듯했다. 이 냄새가 그녀의 승리욕을 자극했던 그녀의 삶을 더럽히는 데 느껴졌다. 박서진은 무슨 헛소리냐며 감히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지 모르겠다고 소리쳤다. 정신 나간 소리를 그만하라고 명령하며 강유리가 감히 이런 식으로 자신의 명예를 더럽히는 것은 어림없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감히 자기 앞에서 누구를 배신자로 몰아세우는 것이냐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말라고 격분했다. 그때였다. 삐걱거리는 문이 다시 한번 열리고 최민준이 어둠 속에서 걸어 들어왔다. 그의 얼굴에는 잔뜩 겁에 질린 표정이 역력했다. 그는 유리가 자신을 부를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의 눈은 놀람과 공포로 커져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그의 곱슬기 있는 갈색 머리는 평소보다 더 흐트러져 있었고
그의 넉살 좋은 미소는 온데간데 없었다. 그의 등장으로 편의점 안의 긴장감은 극에 달했다.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세 사람의 시선이 교차했다. 민준의 눈빛은 마치 덫에 걸린 짐승처럼 절박하게 흔들렸다. 유리는 싸늘하게 민준을 향해 그가 이 라디오 방송을 해킹해 자신에게 진실을 알려준 장본인임을 폭로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이 천우그룹에 숨겨진 사생아라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된 후 자신과 박서진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며 양쪽에서 이득을 취하려 했다고 말했다. 자신을 반지하에 묶어두고 감시한 것도 전세 사기를 조작한 것도 모두 민준의 계획이었으며 자신과 박서진을 속이고 모두를 이용해 자신의 배를 채우려 했던 비겁한 계획이었다고 잔언했다. 이제 그 계획의 끝에 서서 모든 것을 실시간으로 폭로할 차례이며 민준의 추악한 욕망에 지금 이 순간 만천하에 드러날 것이고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경고했다. 그녀는 민준이 자신이 진실을 알게 되면 박서진과 대립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 과정에서 천우그룹 유산 일부를 가로챌 기회를 노렸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서진에게도 자신이 가진 증거를 미끼로 내세워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하는 척 연기했을 것이라며 결국 그의 목표는 유산, 정확히는 천우그룹의 막길한 재산이었다고 지적했다. 민준의 비루한 욕망 때문에 자신이 20년간 어둠 속에서 살아야 했다며 사랑이라는 가면을 쓰고 자신을 조롱했던 그에게 이제 그 대가를 치를 시간이라고 했다. 지역이 어떤 곳인지 온몸으로 느끼게 할 것이며 영혼까지 갈기갈기 찢겨나가도록 만들 것이라고 격렬한 분노를 토해냈다. 최민준은 유리의 폭로에 충격을 받은 듯 온몸을 떨었다. 그의 입술은 파르르 떨렸지만 아무런 변명도 나오지 못했다. 그의 눈은 갈 곳을 잃어 헤매다. 그는 반사적으로 박서진에게 시선을 던졌지만 서진은 이미 싸늘한 눈으로 그를 노려보고 있었다. 편의점 안에는 차가운 침묵만이 흘렀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듯한 그의 목소리가 이제는 그의 얼굴에 새겨진 비겁함으로 느껴졌다. 그의 건강한 보통톤의 피부는 이미 잿빛으로 변해 있었다. 그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땅속으로 꺼져 들어가는 듯한 절망감에 휩싸였다. 박서진은 분노에 차서 민준에게 그가 감히 자신을 속이고 이 모든 것이 그의 계획이었냐고 소리쳤다. 더러운 배신자라며 감히 자신을 이용했으니 죽고 싶어 환장했느냐고 격분했다. 자신의 손에 죽기 전에 먼저 지옥에 떨어질 것이며 민준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이 망가졌다고 맹렬히 진언했다. 강유리는 민준의 얼굴을 응시했다. 그의 입술은 파르르 떨렸지만 아무런 변명도 나오지 못했다. 모든 것이 명백했다. 민준의 눈동자에 비친 욕망과 비겁함이 그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있었다. 그의 넉살 좋은 미소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비참함만이 남아있었다. 낡은 형광등 불빛 아래 그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해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그녀의 남편이 아니었다. 그저 그녀의 복수를 위한 차가운 도구였을 뿐. 유리는 라이브 방송이 지금도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송출되고 있으며 그들의 추악한 음모가 지금 이 순간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있다는 뜻이라고 차갑게 말했다. 그들이 아무리 이 세상의 진실을 은폐하려 애써도 결국 빛은 어둠을 뚫고 나오는 법이며 그 빛이 그들 모두를 남김없이 태워버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제 그들의 모든 거짓말은 끝나고 진실만이 남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선언했다. 유리는 서진과 민준을 번갈아 보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어떤 폭풍우보다 강력했다. 그녀의 붉고 도톰한 입술은 승리에 찬 미소를 지었고 쌍꺼풀 없는 날카로운 눈매는 차갑게 빛났다. 그녀는 루나로서의 강유리가 아닌 진짜 강유리의 이름으로 그들을 파멸시키고 있었다. 예상치 못한 반전의 연속에 박서진과 최민준은 절망의 구렁텅이로 떨어졌다. 모든 것이 강유리의 치밀한 계산 아래 이루어진 복수의 서막이었음을 그들은 뒤늦게 깨달았다. 편의점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고 오직 유리의 목소리만이 그 정적을 깨고 울려 퍼졌다. 라이브 방송의 댓글창은 이미 폭발 직전이었다. 세상은 그녀가 던진 충격적인 진실 앞에 경악하고 있었다. 그녀의 복수는 완벽하게 성공하고 있었다. 20년간 짓눌렸던 모든 억압과 고통이 이 한순간의 폭발로 해소되는 듯했다. 편의점 안은 정적에 휩싸였다. 최민주는 바닥에 주저앉아 고개를 숙였다. 그의 어깨는 축 늘어져 있었고 그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다. 그의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져 떨어졌다. 그의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간 듯 그는 그저 낡은 바닥에 웅크리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이미 삶의 의지마저 사라진 듯했다. 박서진은 분노와 수치심에 전신을 떨었다. 그녀의 눈빛은 유리를 향한 증오로 이글거렸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그녀의 완벽하게 정돈된 단발머리마저 흐트러진 듯 보였다. 그녀의 입에서는 억눌린 신음과 분노 섞인 육설이 새어나왔다. 하지만 그 소리마저도 힘을 잃어가고 있었다. 라이브 방송은 순식간에 수백만 조회수를 돌파했고 천우그룹의 유산 상속전쟁, 숨겨진 사생아의 존재,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추악한 음모는 전 세계에 실시간으로 폭로되었다. 편의점 안의 싸구려 형광등 불빛이 그들의 비참한 모습을 여과 없이 비추고 있었다. 컵라면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뒤섞인 공기 속에서 그들의 파멸이 시작되었다. 모든 것이 그녀의 통제 아래 놓였다. 다음 날 언론은 연일 천우그룹 스캔들로 들끓었다. 마치 거대한 쓰나미처럼 모든 것을 휩쓸고 지나갔다. 헤드라인은 천우그룹 감추어진 어둠, 사생아 스캔들, 유산전쟁의 진실, 반지하 인플루언서 재불가를 흔든다, 상속녀의 추악한 이면, 비열한 남편의 이중생활 등으로 도배되었다. 사회는 충격과 경악에 빠졌다. 박서진은 회장직에서 해임되었고 그녀의 이미지와 쌓아올린 명성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고급스러운 맞춤 정장과 도시적인 외모로 쌓아올린 철옹성 같은 그녀의 존재는 대중의 비난 앞에 모래성처럼 부서졌다. 그녀가 등장하는 모든 광고는 중단되었고 그녀의 이름은 사치와 위선의 대명사가 되었다. 기업의 주가는 폭락했고 비난의 화살은 그녀를 향해 쏟아졌다. 사회 각계층에서 천우그룹에 대한 불매운동과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그녀는 더 이상 존경받는 기업인이 아닌 천박한 악녀로 기억될 터였다. 그녀의 차가운 카리스마는 이제 그저 오만함으로 치부되었다. 최민준 역시 마찬가지였다. 배신자라는 낙인과 함께 사회에서 매장당했고 전세 사기 조작 혐의로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그의 순진한 얼굴은 이제 거짓말쟁이의 표본으로 기억될 터였다. 그의 집은 기자들과 시위대로 북새통을 이루었고 그의 부모님마저도 대중의 지탄을 피할 수 없었다. 그들은 더 이상 강유리를 감시하거나 조종할 수 없는 철저히 파멸된 존재가 되었다. 그들의 추락은 그녀의 복수가 얼마나 방벽한지를 증명하는 잔혹한 증거였다. 유리는 그들의 비참한 모습을 뉴스를 통해 무덤덤하게 지켜보았다. 더 이상 그들에게 어떤 증오나 연민도 느끼지 않았다. 그저 빈 껍데기 같은 감정만이 남아있었다. 그들의 운명은 이제 더 이상 그녀와 상관없는 일이었다. 그녀의 삶의 한 페이지가 완전히 닫히는 순간이었다. 유산 상속 전쟁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천우그룹은 혼돈에 빠졌고 복잡한 법적 분쟁과 사회적 비난에 시달렸다. 그녀는 그 모든 소란 속에서 한 발짝 물러나 있었다. 이제 더 이상 천우그룹의 재물에 연연하지 않았다. 그녀의 복수는 완성되었다. 그녀의 마음속을 지배하던 무거운 짐이 마치 거대한 바위처럼 떨어져 나가는 것을 느꼈다. 20년간 그녀를 짓눌렀던 그림자가 걷히는 듯했다. 무릎을 꿇고 엎드렸던 자리에서 일어나는 듯한 기분이었다. 무엇이 그녀를 이토록 처절하게 복수를 꿈꾸게 했던가? 돈이었을까? 아니면 권력이었을까? 막대한 부를 손에 넣는 것이 그녀의 궁극적인 목표였을까? 그녀는 고요히 생각에 잠겼다. 낡은 창문 밖으로 새벽에 희미한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그 빛은 그녀의 내면을 비추는 듯했다. 아니었다. 그녀가 그토록 원했던 것은 잃어버렸던 자신의 정체성이었다. 버려진 아이라는 낙인, 누군가의 계획 아래 살았던 존재라는 굴레. 그 모든 거짓과 배신을 파헤치고 진실을 밝힘으로써 그녀는 비로소 자신을 억압했던 보이지 않는 사슬을 끊어낼 수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명문가의 숨겨진 사생아도, 반지하 편의점 알바생도, 유명 인플루언서 루나도 아니었다. 그녀의 수많은 가면들이 하나씩 벗겨져 나갔다. 그 가면들 속에서 그녀는 마침내 진짜 자신을 찾아냈다. 그녀는 그저 강률이었다. 진정한 자신의 이름과 얼굴을 찾은 자유로운 강률이었다. 그녀의 창백할 정도로 흰 피부는 이제 더 이상 어둠 속에 갇힌 불행을 상징하지 않았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캔버스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붉고 도톰한 입술은 이제 진정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그녀는 스스로의 존재를 긍정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더 이상 세상의 흐름에 몸을 맡기지 않을 터였다.
여느 때처럼 밤이 깊어가는 편의점. 낡은 라디오는 이제 더 이상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았다. 지직거리는 잡음도 섬뜩한 목소리도 사라진 자리에는 고요만이 가득했다. 침묵은 때때로 어떤 메시지보다 강렬한 여운을 남긴다. 요리는 계산대 앞에 서서 마지막 손님을 보냈다. 편의점의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은 전과 다르게 느껴졌다. 과거의 불빛은 그녀를 짓누르는 감시의 눈 같았지만 이제는 그녀를 환영하는 듯 반짝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모든 것을 초월한 듯한 미소와 함께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강렬한 눈빛이 서려 있었다. 그 눈빛은 이제껏 보지 못했던 진정한 자신감과 평온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는 그녀만의 빛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편의점 문을 열었다. 차가운 밤 공기가 그녀의 얼굴을 스쳤다. 익숙했던 반지하 편의점의 칙칙하고 습한 공기와는 완전히 다른 자유롭고 상쾌한 공기였다. 마치 수십 년간 갇혀있던 공간에서 벗어나는 듯한 해방감이었다. 그녀는 이제 어둠 속에 갇힌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스스로의 힘으로 어둠을 뚫고 나와 눈부신 새벽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긴 생머리가 밤 공기에 살랑였다. 그녀의 발걸음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발걸음을 내디뎠다. 뒤로 보이는 편의점의 희미한 불빛은 이제 그녀의 과거였다. 그 불빛은 더 이상 그녀를 묶어두는 감옥의 빛이 아니었다. 그녀의 미래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새로운 길 위에 펼쳐져 있었다. 그녀는 알 수 없는 미지의 세상으로 향했지만 두려움 대신 설렘이 가득했다. 강유리. 그녀는 마침내 자신만의 빛을 찾아 어둠 속에서 걸어나왔다. 진정한 의미의 새로운 삶이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그녀의 발걸음은 가볍고 확신에 차 있었다. 그녀의 새로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 모든 그림자를 벗어던지고 그녀는 이제 진짜 삶을 살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길은 이제 그녀 자신이 만들어갈 터였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해주시면 앞으로도 재미난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안녕히 계세요.